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웨이의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4% 가까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오늘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또 9거래일 만에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금 돌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남은 거래일 동안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배트맨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배트맨 수익률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트맨 추천주 전체 포트폴리오고요. 박정식 전문위원이 지금 1위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54.52% SFA 반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김현성 위원이 2위를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성 40% 수익률 육박한 상태고요. 이가람 위원의 넥슨GT는 32.3%, 박정식 위원의 유니온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28.8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배 위원의 오셈 임플란트 25.96%,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6위에는요,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21.21%, 하채기 위원의 TK케미칼이 16.11%,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12.78%, 박정식 위원의 코위버는 9.46%, 박정식 위원의 TSE는 6.7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탑 10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출연한 전문위원분께 리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 그리고 정재훈 위원, 그리고 여승재 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포트에 하채기 위원님 그리고 여승재 위원님 종목이 하나씩 사이좋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또 한 번 수익률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오늘의 급등은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그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 이런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를 좀 떠나서라도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11,000원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뿐만 아니라 수급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11,000원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11,000원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12,000원 종가 가격은요, 주간 차트로 이제 돌려놓고 보게 되면 이제 고점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00원서부터 해서 1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 조금 더 이제 위로 열려 있지만 좀 이격을 좁히는 그런 가격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정 시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의견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여승재 위원께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배트맨 시간에 계속 보유하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오늘 장에서 14%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포트에 담으신 분들은 수익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체기 위원회 종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TK케미칼 살펴보려면요. 일단은 지금 3,000원대를 좀 안전하게 안착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체기 위원님, TK케미칼 16%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그 방송 나오면서 계속해서 리뷰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단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저평가되어 있겠고 최근에 또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에 영업이익, 뭐 순이익도 다 지금 개별적인 실적에서 다 향상이 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TK케미칼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좀 정치인 테마주가 또 움직이게 되면은 TK케미칼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TK케미칼이든 남선 알루미늄 등은 SM 사망 기업에 지금 자회사로서 다 묶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한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TK케미칼이 그 실적주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 테마주에서도 또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메리트보다는 장기적인 메리트를 좀 가지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쭉 홀딩 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네, TK케미칼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가시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현대차도 살펴볼 건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치기 위원께서 장기 그리고 단기 모두 전략을 이 시간에 세워주셨었는데 지금 약간은 종가로는 살짝 1,000원 정도 밀려 있거든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뭐 그 전에 제가 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4월 말하고 5월 초에 첫째 주에 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지금 관점에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되 여기서 매매를 하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작년 10월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한번 출렁거리면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그러면 팅크웨어 종목도 보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시크릿 추천주였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약간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어떤 의견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도 수급 쪽에서 약간의 변화는 왔어요. 기관 쪽에서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한 13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만에 나가면서 또 개인들이 좀 수급이 딸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시장이 흔들리면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나와고 와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또 제자리로 올라오면서 그 이상의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내재 가치를 좀 보라는 거고 또 성장주라는 걸 좀 보라는 건데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라든가 아이나비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것보다도 공기청정기도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차에다가 다 설치해서 부착해서 이제 앞으로 출시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청정기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 쪽에서 자율주행으로 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면서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팅크웨어에 대한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하체기 위원회 종목을 보다 보니까 여승재 위원회 종목도 지금 좀 생각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서 리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도 저희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살짝 매수가에서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기관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AS 해주실까요? 동일합니다. 기관 매수 유입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솔 그 소필터에 대한 생산 부분이 중국에서 대부분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5,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16,000원을 사이에 두고 좀 불안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아닌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오이솔루션 같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에코캡도 한 종목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에 어떤 흐름 나올까요? 여전히 뭐 손절가는 좀 이제 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어요. 3,5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그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서서 이제 외바닥 반등 구간이고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3,600원 이탈하지 않는 가격 구간 그리고 3,700원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진다든지 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어준다면 아주 짧은 단기 평선에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4,000원 가격 그리고 이제 좀 흐름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박스권 흐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박스권 하단 가격 부분이고 충분히 또 상단 가격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 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대덕전자 내일 매수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잠시 뒤에 좀 답변을 주시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요. 배트맨 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을 해봤고요.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재훈 위원께서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무료 강연회 고지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훈 위원께서 계속해서 서머랠리는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랠리는 오기 때문에 성장주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6월 1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강연회를 무료로 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 배트맨에서 탑시크릿 추천주 나간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코너명이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종목명을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을 추천해드린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난 내일장에 당장 잡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호출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크릿 추천주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보내신 후에 종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떤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시크릿 추천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 부각. 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심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수혜주들을 공략해봐야 될 때인데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은 아닐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분의 종목인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주가 11,000원은 안 되고 1,500원도 안 되는데 테마성 종목군들 보니까 앙숙 씨 같아요. 그죠? 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은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피디님 넘어갈까요? 일단 뭐 무역 분쟁 그렇죠. 그 부분들 말고 다른 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예. 그런 테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수소차하고 또 연관이 네. 돼요. 또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렇게 주가의 그 부각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주가의 내면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그 가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서 이제 히토르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관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잘 찾아보시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 종목이구나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바닥을 좀 제대로 좀 다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제대로 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재료만 옷만 잘 입혀준다 하면은 얘가 한번 크게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면은 잘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엮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히토류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른 부분들은 또 없을까요, 혹시? 일단 정치인 네. 쪽으로 해서 정치인 예, 테마죠. 정치인 쪽으로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은 어떤 그 테마가 많이 순환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부각이 됐다가 오늘은 또 히토류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는데 또 이게 히토류가 또 주춤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테마가 나올 건데 이런 시장이 또 어려울 때일수록 그 정치인 테마들이 조금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10,000원대의 주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장중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눌린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상승 마감이 있어요. 5%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뭐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추천이나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종목이에요. 저 이 종목 해봤는데. 종목을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추천이나 매매를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동안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네네. 들여다봤는데 이평선 수렴 과정을 좀 잘 거쳤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종목들의 주가 시세의 변화는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을 반복을 하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동 종목 같은 경우에 이평선 수렴 과정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잘 시켜놨다. 그러면 이제 후에 벌어질 일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평선이 확산되는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니까 상방으로 이평선 확산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건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 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거든요. 앙숙 씨. 일단은 시장에서의 그 재료를 어떻게 입히냐가 그렇죠.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수소자로 입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 테마주로 입힐 수도 있고, 히토로 입힐 수 있어도 지금 이게 시장이 이 재료들이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또 미래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하나 또 입혔다가 또 다시 바꾸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죠. 수소차로 한번 1차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나중에는 옷을 갈아입어서 정치인 테마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히토로 해서 다시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래서 재료가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문자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채기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의 링크 주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 하채기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오시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곳에 계속 계시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크릿 추천주만 참고를 하셔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빨간불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트맨 오늘 저희 시크릿 추천주도 역시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종목인데요. 샵 4989번으로 연락하신 다음에 내일장에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나름 좀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반사 제재이익, 반사이익 기대감에 4% 넘게 장중에는 올랐지만 물론 종가로는 한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4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줬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60선을 지켜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700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남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약간은 1,000억 원은 넘지는 않지만 약간은 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내일장에서도 돌아서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재훈 위원님. 예. 오늘 좀 괜찮았어요, 주가 흐름이. 근데 이제 방송이 지금 이게 상당히 힘든 시장인데 온갖 경제 방송에 보게 되면 의견이 좀 분분할 거예요. 대세 하락으로 간다, 뭐 시장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반대로 더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보게 되면 뭐 방송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배트맨 프로그램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TV 방송에서 지수가 언젠간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송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지수 3,000포인트 가고 4,000포인트 갑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송국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배트맨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좀 숟가락 좀 거두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게 희망 고문과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투자 심리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증권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내 주식이 오르겠지라는 부분들, 그 희망 고문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 투자 심리에 대한 회피 심리, 그리고 선호 심리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선호, 이런 심리는 결과물로 나타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시장에 그대로 결과물로 보여주는 게 또 종합 주가지수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기준으로 1984포인트 선, 1980포인트 선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월 둘째 주 양봉 캔들의 시종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또 무작정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개선되는 외바닥 반등 이후에 이중바닥 자리가 훨씬 더 매수의 신뢰도가 높은 자리라는 것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의 앙수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여승재 의원님께서 숟가락 얹었는데 네. 전 젓가락으로 찍어 먹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거의 진짜 무의미할 정도로의 그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인데, 또 내일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조금 나와준다 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좀 가겠다, 인내심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겠다라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좀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계속해서 잠잠하게 간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것 같은 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워낙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고,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하면 뭐 21선까지도 아니면 또 61선까지 올라와줘야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FOMC 의사록이 내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주가 종합지수를 좀 보고 매매하실 때는 짧게 좀 대응을 하셔라. 지금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등일 뿐이지 그게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소형주 쪽에서의 그 보면은 신용 물량이 좀 많아요. 그 소형주 쪽에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빠져줘야지만이 또 어느 정도 그 주가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에서 그냥 굳이 여러분께서 매매를 그래도 하겠다 하시면은 뭐 소액으로 좀 가지고 살짝 그 번트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되겠고, 주식을 이제 뭐 시작하신 분들은 살짝 한 발 정도 좀 물러나셔가지고 모의 투자를 한 번 정도는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테크닉을 좀 키워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일단 시장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시장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의 뭐 지표를 봐도 아까 여승재 전문위원하고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놈의 한국 경제 이거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나 그럴 싶을 정도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이 주가는 지수는 거의 바닥권역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적인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바닥이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자료, 지표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 미국 그 IT 전문 시장 조사 업체가 있어요.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라고. 이 시장 조사 업체가 매달 그 전자 제품 생산 증가율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이 부분이 한국 전자제품 생산 증가율이 1분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에 직면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탈출하고자 하는 탈출구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더란 뜻입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생산 증가율은 증가를 했어요. 미국 기업들의 전자제품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결과. 반대로 중국은 감소하는 결과.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우회 지원으로 해서 한 10%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유독 한국이 역성장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대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좀 해결책을 좀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경제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가 정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지만 좋지 못하니까 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코스피 이 지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잖아요. 종합주가지수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과매도 신호에 빠져 있고 바닥이 어딘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향후 제가 보는 1980포인트 선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또 개선된 증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보다 나빠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무역 수지도 적자예요.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안 좋으니까 시장이 빠졌겠죠. 뭐 시장이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국면, 지금 상황에서만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이 싸다 비싸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게 된다면 쌉니다. 여전히. 자산 가치보다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대세하락으로 간다, 하락으로 간다 이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뭐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투자자분들도 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섹터와 종목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옥석을 좀 잘 가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당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배트맨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과연 어떤 섹터들, 어떤 업종들과 종목들에 조금 더 눈을 여겨보면 좋을지 바로 다음 코너죠.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히토류 관련주들 시진핑 히든카드 기대감에 쑥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역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던 소재들이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죠.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최대 경쟁사로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말 장중에 4% 넘는 강한 모습을 본 하루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 반도체 쪽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든요. 반사이익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는 다 봐야 돼요. IT 쪽 섹터는 사실 이게 무역 분쟁이 뭐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IT 쪽 섹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포트에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포트에 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는데 아직도 좀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큰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장 시작부터 이 루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뭐 화웨이가 뭐 미국하고 잘 안 되면 국내에 어떤 기업들이 뭐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찌라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한 부분들은 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수혜를 좀 받을 종목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5G 관련해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기업들은 있을 거예요. 즉 화웨이 쪽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우리 하채기 그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혜주가 있을까요? 반사이익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T는 전체적으로 봐야겠는데, 일단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다 하면은 지금 스마트폰 쪽에 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 부품 쪽, 그래서 그냥 카메라 모듈 이쪽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운영 체제를 보면은 애플 쪽에서의 iOS를 운영 체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절반 정도를 지금 나눠 가지고 삼성 정도에서 그다음에 화웨이 쪽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인텔이라든가 퀄컴, 브로드컴 쪽에서의 그 제품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화웨이 쪽에서 뭐 따라간다라는 하지만은 그런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한순간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업력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화웨이 쪽에서의 핸드폰 쪽에서
조금 힘들어진다 하면은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핸드폰 쪽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의 뭐 핸드폰 쪽의 카메라라든가 부품을 좀 납품한 회사들이 조금 더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화웨이 쪽에 대한 그 공급이 차질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G20이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다음 달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핸드폰 관련된 부품들이 조금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념 있게 좀 유심히 좀 보자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저기 뭐 IT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무역 분쟁의 핵심도 사실 IT,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걸기나 뭐 디스플레이 걸기 뭐 이런 얘기들 대부분 다 IT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 분명히 IT 쪽에 있어서는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필히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성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도 뭐 화웨이 쪽과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수혜는 뭐 삼성전자와 연결되어져 그렇죠. 있는 통신 장비가 그럼 되겠죠. 5G 쪽. 그렇죠. 아,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5G 장비 점유율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죠. 5%가 안 되잖아요. 네. 한 3% 수준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31%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 기회를 살려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내년도 20%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어마어마한 또 부분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덕전자가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5G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됐건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통신 장비주 하면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영문으로 있는 기업이 되겠죠. R로 시작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질 뿐더러 새로운 또 숨겨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찾는 거죠.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종목 분석하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이제 카메라 모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부분도 충분히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오늘 파트론도 그렇고 옵트론텍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가격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는 시장이 좀 재편되는 국면을 보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전자제품 생산 증가율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기업이나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재편이 되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어요. 거기서는 또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방송 보시면서 카더라, 좋다더라, 뭐 그런 말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좀 챙겨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신 장비 쪽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RFHIC가 5월 15일 날 신고가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38,000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오늘 종가가 뭐 27,000원 간당간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 25,000원대까지 빠졌는데, 화웨이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5G는 여전히
성장을 하는 섹터에 올해부터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산 부분들까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 부품들,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뭐 플러스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실적이 좋고 전망까지 좋은 기업들의 탄력도가 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오늘 그 네페스나 뭐 이런 부분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괜히 신고가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이 좋아요. 향후에 대한 전망도 좋고 또 하반기 이슈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간 거고, 그러면 파트론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할 거냐, 그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조금 전에 뭐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보기에 소필터를 만드는 와이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 눌림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쪽에서 수출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못 올라간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면 충분하지 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5G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쪽에 대한 5G로 인해서 생태계 조성이 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주시고 종목을 발굴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4%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몇 가지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실적 위주로 옥석가리기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히토류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히든카드 기대감에 벌써부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히토류 카드를 꺼낼지 아직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자세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히토류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나라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IT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까? 라고 여쭤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엮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테마를 만들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국이 한 95%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잡고 있다 봐야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유어 부총리하고 히토류 생산지를 좀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떻게 지금 히토류 생산량이 좀 나오고 있는지 그걸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국 쪽에서도 미국에서 강으로 나오니까 똑같이 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강대 강이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은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광학 등 다양하게 지금 다방면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한 30% 정도를 좀 수입하거든요, 중국한테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도 좀 타격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히토류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주식 시장에서의 그 테마로서의 좀 부각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인위적으로 조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좀 보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뭐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유난히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곳에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뭐 10%대 상승을 좀 보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키높이를 좀 맞춘다, 뭐 자산가치를 찾아간다, 뭐 이 정도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실질적으로 저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혜를 진짜 이게 받을 만한 우리나라에서 받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도 그게 오늘 네. 아침, 제가 이제 아침 방송하고 저녁 방송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아침에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대응의 영역이고 이제 수익을 좀 잘 챙겨 가시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의견은 이래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와 흡사할 수 있다. 네. 방금 하채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히토류의 최대 보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다. 그렇죠. 네. 네. 한국 기업, 한국에 매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이 히토류 갖다가 한국 기업들한테만 싸게 줄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정말 실적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 이슈가 G20 정상회담 이후로 만약에 잠잠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처럼.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뭐 해인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했다가 음봉 마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마주로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돼서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도 사실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뭐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뭐 히든카드를 쓴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이 G2 국가잖아요. 저기 미국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시진핑도 나는 그럼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대강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경제 대국인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올랐다가는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서로 조금씩 뭐 양보하자. 뭐 사실 근데 이게 두 사람이서 만나서 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참모들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전 이렇게 가다가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험상궂게 좀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에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무역 분쟁에 따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도 IT,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도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IT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IT예요. 그러면 뭐로 보나 IT 섹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IT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도 올 하반기 때부터 내년도까지를 본다면 지금 필히 IT 섹터는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막간에 홍보를 좀 해드리자면 제 6월 1일 날 강연회 할 겁니다. 아까 김민재 앵커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강연하게 되면 제가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탐방 갔던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몇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의 탐방 노트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에서는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